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이 예상대로의 금리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미국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처럼만의 불장인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가벼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불장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물류난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여러 제조업체들은 비용 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완성품이 아닌 중간재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및 삼성 SDI 그리고 여러 양극재 기업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적극 협력하고 있고 미래를 밝히는 음극재 기술을 보유한 대주전자 재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왜 제가 대주전자 재료를 강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배터리셀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배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크게 성장한 부문은 바로 양극재 부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차 주행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가 양극재라는 말이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배터리 업체는 양극재를 조달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터리 3사는 양극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함과 동시에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등 다양한 양극재 기업과 접촉해 관련 중간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서 GM과 협력해 얼티엄 셀즈의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공장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대대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즉 언제나 배터리 기업의 파트너는 양극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극재에 비해 음극재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천연 흑연 음극재에서 인조 흑연 음극재로 변화했을 뿐이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새로운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음극재가 필요하며 대주전자 재료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주행거리 및 충전소 보급 여부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초입 단계를 지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충전 시간 여부입니다. 가스나 휘발유 차량과는 다르게 전기차는 항상 미리미리 충전을 해놔야 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충전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급속 충전소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2019년 대주전자 재료와 손을 잡았습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포르쉐 전기차에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이 배터리에는 실리콘 5%가 포함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5분만 충전해도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포르쉐 타이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기술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모델 3의 일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아이덴티티는 결국 가성비입니다. 합리적 가격에 목표를 두지 않은 포르쉐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주전자 재료의 첨단 배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배터리 공장 캐파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가성비가 필수고 따라서 포르쉐 타이칸 외에는 첨단 배터리가 적용되기 힘듭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는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주전자 재료와 협업해 실리콘 음극재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혜는 고스란히 대주전자 재료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음극재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소재입니다. 이 가운데 실리콘 음극재는 매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기의 MLCC 사업에도 전도성 페이스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올해 말부터 초고가 전기차 파생 모델에 공급할 실리콘 음극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부가가치 전기차가 생산될수록 이 자리는 대주전자재료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전기차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럭셔리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크지 않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리콘 음극재의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음극재 실리콘의 매출은 어떻게 확대될지 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리포트에 나온 실적 추정치를 자료를 보면 음극재 실리콘 사업 부문인 나노재료 사업 부문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15억 원이었던 나노재료 사업 부문의 매출은 2022년 305억 원, 2023년 467억 원, 그리고 2024년 1701억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즉 대주전자재료는 2025년까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이 돼서야 비로소 음극재 실리콘에 대한 양산 및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실적이 매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국내 음극재 실리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재료 외에도 포스코케미칼, 한솔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최고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대주전자재료를 음극재 파트너사로 맞이했고 따라서 앞으로도 대주전자재료의 음극재 위상은 꾸준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주전자재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물류난이 지속되면서 완제품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부품사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차세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